안녕하십니까. 장자 읽는 최경렬입니다. 벌써 재물론이 10번째 토막이네요. 아직도 갈 길이 좀 남았는데 그 재물론이 어렵고도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어려운 부분만 하는데 오늘은 약간 호흡을 고를 수 있는 뭐라 그럴까 좀 재밌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고 해석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는 기지 유소 지의라 오호지요 유이 미시 유물자 지의 진의니 불가이 가리며.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첫 번째가 됐죠. 유이위 미시 유물, 여기 유자공이라고 흔히 많이 얘기해요. 유자 뭐뭐 하는 것이 있다. 지의 진인이 불가이 가이라. 두 번째는 기차는 이위 유물의나 미시 유봉야라. 세 번째 기차는 이위 유봉원이나 미시 유시비야라. 여기서 이제 문장이 끝나는 거죠. 시비지 창냐 도지 소위 휴야라. 도지 소위 휴는 애지 소위 성냐라. 과차유 성녀 휴호제오 유무 과차무 성녀 휴호제오 유 성녀호라 고로 유 고로 소시지 고금냐며 무 성녀 휴라 고로 소시지 불고금야라. 소시지 고문냐며 사광지 지책냐며 해자지 거오야는 삼자지지는 기호 계기 성자야이니라. 고로 제지 말년이라. 끝나죠. 유기 호지야 이이 어피야 하며 하고 기 호지야라 요기 명지하라. 피 비소명이언을 명지하니 고로 이 견백지 매로 종이라. 우 기자우이 문지륜으로 종하니 종신무성이라. 약시위 가위송호와 수화도 역성량이라. 약시 불가위 가위성 불가위성호와 물려아 무성야라. 고로 시고로 활의지요. 이거 고르도 읽기도 하는데 하여튼 활의지요는 성은지소 도야이니라. 위시로 불용이 우조용하니 시지위 이명이라. 해석만 대충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사람들은 그 지혜에, 여기서 지식이라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 지혜에 도달한 부분이 있으니, 여기 도달한 건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옛사람은 그 지혜에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 있다. 어디에 도달했는가? 첫 번째는 미시유물자. 애초부터 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 애초에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은 최고의 경지이며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얘기한 것이므로 여기에 덧붙일 것이 없다. 여기서 지의 진리는 이제 동어 같은 말에 강조하기 되풀이한 걸 보기도 하고 앞에 지자가 나왔으므로 이 유의 미시유물이라고 하는 생각은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므로 그것은 최고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뭐 의미는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되게 불교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렇죠? 미시유물 애초에 물건이라는 건 외물이라는 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 단계는 물건은 있는데 봉이 경계입니다. 앞에서 계속 나왔던 게 피와 차라든가, 그렇죠? 피와 아라든가 사물과 나라든가 이런 경계죠, 경계. 사물은 존재하지만 경계는 애초부터 있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유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은 경계가 있긴 하지만 경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비, 옳다 그르다 아니면 이것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구분이죠. 구분. 그것은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 세 가지 경우는 차츰 단계가 낮지만 다 상당한 경지에 올라간 걸 얘기해요. 1번이 최고 경지고, 기차, 유물, 미시유봉이 두 번째 단계고, 유봉이라고 하더라도 U12 단계까지 생각하는 게 세 번째 단계인데, 이 단계까지만 해도 사실 상당한 경지라고 할 수 있죠. 문제가 되는 건 U12자입니다. U12자를 12를 가는 거예요. 12지 창야의 도지소의 휴야니라. 12가 드러나면서 12를 앞세우면서 12를 확실하게 주장을 하면서 도라는 것이 무너지는 것이다. 도라는 것이 이것 때문에 도라는 것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도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애착이 형성되는 것이다. 생기는 것이다. 여기 성자가 나왔는데 이 한문에 성자가 뜻이 아주 많죠. 형성하다는 뜻도 있고 완성하다는 뜻도 있고 만들다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성자를 굉장히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휴하고 이제 반대로 어그러지는 것과 어그러지는 지점에서 뭔가 다른 것이 생겨나서 자라서 만들어서 완성되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시면 시비가 생기면서 도가 무너지고 도 때문에 애착이 생기는 이 애가 참 문제네. 애착이 생긴다는 거죠. 과연 과차유 성요 휴와 과연 성과 휴라는 것이 있는 것일까? 완성되는 것 아니면 어그러지는 것, 잘못되는 것이 있긴 한 것일까? 과연 완성되는 것과 어그러지는 것이 없을 것일까? 없는 것일까? 유무. 우리는 도를 생각할 때 도가 무너졌다, 도가 망가졌다, 도가 사라졌다 그러는데 과연 그런 개념이 성립할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성과 유가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죠. 성과 휴가 이루어지는 것과 아니면 완성되는 것, 그 다음에 어그러지는 것, 잘못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고자를 즉자로 보는 거죠. 성과 휴가 있다고 한다면 그럴 경우에는 소씨가 금을 연주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고, 성과 휴가 없다 하면 소씨가 금을 연주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는 거죠. 소씨는 이 당시 유명한 뒤에 나오는데 소문이라고 해서 당시 금의 현악기 연주의 명인이었죠. 그러니까 성과 휴가 있다고 하면은 이 금을 연주하는 것이고, 성과 휴가 없다고 한다면 소씨가 금을 연주하는 것과 또 연주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속한 얘기입니다. 소문이라는 사람이 과야금을 연주하는 것, 사광이라는 사람이 여기 지는 이제 가지고 있다, 가지다. 이 책은 뭐라 그러죠? 리듬을 맞춘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이 연주되면 탁탁 우리 메트로놈이라는 거 있잖아요. 피아노 치는 그 소리 저기를 정확히 알려주는 메트로놈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광이라는 사람이 이 귀가 밝은 사람이라 음악의 명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 그거에 와서 이제 이 리듬하고 멜로디를 딱 맞추면서 정확히 그거를 볼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 사람은 얘기해요. 소문이 가야금을 연주하는 것과 사광이 이
막대기를 갖고 박자를 맞추는 것, 그 다음에 해시죠. 장자죠. 해시가 오동나무에 기대어서 멍하니 있는 모습. 이건 다 통달한 모습이죠. 굉장한 모습입니다. 앞에 이거 거오라는 말이 나왔었죠. 오동나무에 기대서 멍하니 있는 모습, 통달한 모습. 이 세 사람의 지혜는 모두 훌륭한 것에 가깝다고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 사람의 지혜는, 사관과 소문과 해자는 지혜에 가깝다고 하겠다. 근데 이 문장은 제가 이제 붙였는데 보통 여기서 이렇게 끊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세 사람의 지혜는 최고의 경지에 가깝다고 하겠다. 그들은 모두 훌륭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끊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그렇게 되면 기자랑 성자랑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언어가 겹친다. 그래서 붙여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붙여 있는 것에 따라서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좀 미심쩍어요. 왜 그러냐면 호자 다음에 이 계기성어라는 이 센텐스가 오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끊어 읽는데 일단 저는 의미를 먼저 해서 이게 붙여 읽었습니다. 세 사람의 지혜는 계기 성자에 가깝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훌륭한 것에 모두 훌륭한 경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말년까지, 죽을 때까지 그 일에, 이 제자는 사자죠. 그 일에 종사한 것이다. 평생 동안 그 일만 해서 말년에까지 그 일을 해서 거기에 상당히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이라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은 호지야. 자기가 하는 일을 굉장히 좋아했죠. 그 좋아해서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을 했고, 남과 자기가 차별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그것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남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명확하게 밝히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세 명이죠. 그들이 하는 일은 비소명이 명지야 했지만, 욕이 명지하겠지만 그것은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장자가 볼 때는 비소명, 말로 설명하든지 구분하는데 분명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밝히려고 했기 때문에 견백짐이, 공손용이 말한 지난번에 견백, 돌은 굳세고 하얗다, 그것은 동일 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견백지설과 같이 애매한, 설명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결국은 자기 일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소문의 아들은 또 자기 아버지의 현악기, 아버지가 도달한 경지에 도달하려고 하다가 끝내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로 세상을 마쳤으니 종신토록 평생토록 그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되는 게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처럼, 세 사람이나 소문의 아들처럼 이렇게 한다면은 그들이 한 것을 완성된 경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나 역시도 완성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장이 좀 이상하죠? 근데 요거를 다른 판본에 보면, 내가 비록 완성됨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판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잘 설명을 했죠. 압축되는 이 장자의 문체인데, 이 문맥을 읽으면 충분히 해석이 되죠. 이와 같이 했는데 그 사람은 완성된 경지에 이르렀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나 역시도 완성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가위성,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완성된 것을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물과 나라는 것에는 완성이라는 것은 없다고 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런 까닭에 골할지요는 성인지 소도해라. 활의지, 골하지요,
자, 이게 좀 헷갈리는데 골라 요 성인지 도연 이건 상반되는 두 개 해석이 있어요. 두 해석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째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고 두 번째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해석은 뭐냐면 이 요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명이라고 그러죠. 명. 아, 요를 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일종의 명과 비슷한 말로 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념이나 완성이니 하는 개념에 대해서 활 또는 골 미끄러지는 거죠. 비껴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거에서 의심을 하는 거죠. 그거에서 비껴나가고 그걸 의심하는 그 빛나는 행동이 성인이 의도하는 바다. 통념에 대해서 활하고 의의하는 행동이 바로 그 빛나는 행동이 성인이 의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때문에 성인은 앞에 사람들이 하는 뭐라 그럴까 그들이 하는 그 평생 동안 추구하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이조용 불용이 우조용 매일매일 일상에서 생기는 모든 상황에 맡겨서 산다. 이것을 가지고 밝힌다 하는 거죠. 여기서 일용, 우조용하고 앞에 이제 뭐라 그러죠? 활의지요랑 같은 것으로 본다고 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고 또 하나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하나 있죠. 지금 이 사람들이 앞에서 얘기하는 것들 성인이 흉의한 개념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시비를 나누고 있는데 이런 행동들은 모두 다 사람들의 생각을 겉갈리게 하고 의심케 만드는 사람의 눈을 어지럽히는 행동이라는 거죠. 눈만 겉만 버지르한 행동이라는 거죠. 이런 활의지하는 행동은 성인은 이걸 비천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 비자인데 원래가 이 비천하게 여긴다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 또 하나는 제거한다는 거죠. 그런 것, 이 활의지요를 성인은 제거하려고 해요. 없애려고 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의 목적어는 활의지요가 되는 거죠. 활의지요 앞에 나왔던 요가 되는 거죠. 그러는 활의지요 같은 행동은 쓰지 아니하고 일상에서 일하는 행동에 늘 그때그때 부딪히는 것에 자기를 임시적으로 붙여서 행동을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명, 밝히는 행동이다. 얘기하는 이 명자가 앞에서 얘기한 이 명지하고도 상반이 되는 거죠. 그들이 하는 명지라는 건 실제 명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 명하고 이제 겹치는 그들이 말하는 명은 잘못된 명이고 이 진짜 성인이 하는 우조용이 명이다. 앞에서 명자 한번 나왔었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단락을 읽으면 후대의 생각이지만 불교를 받아들일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는 생각이 들죠. 여기에 이제 미시유물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애초에 나와 외물 간의 존재 구분하는 경계는 없다라고 생각도 재밌죠. 거기서부터 세 번째가 좋은 단계인데 좋은 경제, 훌륭한 경제인데 경계가 없고 있다 그래도 시비는 없다. 양보를 해도 여기까지가 훌륭한 경계고 이건 다시 불교의 세계관에서 이걸 나중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시비가 생기면 결국 애착이 생기죠. 애착. 이 사람이 사는 게 애착 때문에 괴롭습니다. 애착. 관심을 두면 애착을 갖게 되고 애는 이 붙는단 말이에요. 이 이 사람이 붙으면 떼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태치 붙으면 떼어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사람이 괴롭습니다. 애착을 하게 되면 그 애착한 대상에서 완성을 시키려고 그러고 거기 경지에 도달하려고 그러고 그것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망가졌다고 생각하고 미달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묻고 있습니다. 그런 경지가 과연 도라는 거에서 보면 가능한가? 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망가지고 흐트러지고 뭐 이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주는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할 뿐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일이 아니라 자유라 그럴까요? 천재라 그럴까요? 그런 그대로 있는 거죠.
그 개념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와 가까운 걸로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음악에 대해 얘기하는 게 진짜 재밌습니다. 이 음악에 대한 고대인들의 사유가 아주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장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예술의 임팩트가 크잖아요. 예술에서 가장 훌륭한 순수 예술에 가까운 게 뭐냐? 음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죠. 음악은 옛날에 녹음이 없었으니까 듣는 순간에 사라져 보는데, 그 듣는 순간에 사람을 최고의 경지까지 끌어올리죠. 놀라운 건데, 모든 걸 잃어버리고 최고의 경지까지 끌어올리는데, 그 경지까지 끌어올리는 사람이 소시나 사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음악을 연주를 하면 유성려휘하면 소시지 고급야라.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러죠? 그 악기 궁상각지 우라는 음악을 뭐라 그러죠? 조화를 시켜서 소리를 내는 건데, 사실 어떤 음을 조합을 하면 어떤 음은 버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을 조합하는 게 유라고 하면 어떤 음악을 버리면서 버린다고, 빈 자리가 있는 것을 무라고 하는 거죠. 유가 있고, 음악에는 유가 있고 무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만 음악이라는 게 이제, 악이라는 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사실 소리 있는 것만으로는 음악이 존재할 수가 없다. 소리와 소리 사이에 빈 틈에 음악을 만든다 그러죠. 요거는 동양에서 아주 심오한 사고입니다. 고음악을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음악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제 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음과 음 사이의 틈, 사일런스, 그 침묵이 음악을 만든다 그래요. 음악에 공백이 없으면 음악을 제대로 감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과 휴라는 개념이 있으면 악기가 연주할 때 완성된다고 얘기를 하고 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짜는 소시가 음악을 연주하지 않을 때 성과 휴라는 개념이 없으면서 그거를 초월했을 때 진짜 음악을 한다는 거죠. 이 역설인데, 그 동양의 사람들은, 그 선비들은 그 가야금, 여기 금이죠. 금을 걸어놨죠. 이게 옛날에 이제 금할금자라고 같이 써서 욕망을 금하고 못된 성질을 금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무현금, 이 현이 없는 가야금을 걸어놓고 음악 소리를 듣는 거죠. 완성됐다, 안 완성됐다를 초월해서 그 자연의 음악을 듣는 거죠. 앞에서 우리 철례, 지례, 인례 나왔잖아요. 그 자연의 소리를 듣는, 그게 진짜 소리라는. 그거는 인간적인 성과 휴의 개념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서양에도 그 피타고라스가 우주에 운행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지면은 지상의 아름다운 음악 정도야 뭐 초월한다고 그래야 되나? 실질적으로 음악이 어떤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을 땐 진짜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경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귀로 듣는 생물학적인 소리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게 최고의 경지라고 그러는데, 불고금, 음악을 연주하지 않는 경지, 성과 휴를 넘어선 경지, 이게 최고의 경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지에서 보면 소문이니 사광이니 해자, 여기서 이제 논리의 세계로 넘어옵니다. 논리의 세계로 넘어와요. 논리의 세계로 넘어오는데, 이 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고, 평생 동안 이 일을 해서 그 일을 좋아했기 때문에 남과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그걸 좋아하는 것을 남한테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애초부터 비소명이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닌 데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견백지매라고 하는 뭐라 그럴까, 뭐 훌륭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언어 논리의 회로에 빠지고 말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소문처럼 훌륭한 사람도 그 정도인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이르는 경지에 이르려다 결국 이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완성을 얘기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완성은 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 달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몇십 년 동안 하면. 근데 이거를 도의 관점에서 불가위성이라고 한다면 사실 성이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가 없죠. 저는 이 부정적인 걸로 취하겠습니다. 이런 활의지요라는 것은 성인이 제거하고 없애려
그랬던 것이고 이런 것을 없애고서 이 불용하고 우조용하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명이라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되게 추상적인 얘기로 보이는데 여기서 뭐 해자가 얘기가 나왔죠. 견백지매로 비소명이 명짐으로 이 견백지매로 종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자는 여기서 아마 자기 친구 해시를 얘기를 거론을 해서 비판하는 대목으로 이 글을 읽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해자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명가의 논리에 투철을 했고 당시에 그 유명했던 공손용인이 이런 명가들의 양말 다 흡수를 해서 상당한 경지에 올라갔지만 그거를 충분히 흡수한 장자는 그것 이상의 세계가 있고 그것을 넘어가는 세상이 있다는 걸 지적을 한다는 거죠. 그 장자가 지적한 건 단순히 그 너머의 세계가 뭔가 있어라고 지적한 게 아니라 해시의 논리를 다 받아들입니다. 충분히 소화해서 자기 나름대로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지금 추상적인 논의로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언급이 됐지만 뒤에 가면 구체적으로 부딪히는 지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해자는 논리의 세계이고 지성의 세계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조직화된 세계이고 그렇죠? 이런 세계를 하고 한다면 장자는 이걸 받아들이면서 이걸 넘어서는 그 뭐 예술의 세계 라고 부를까요? 이걸 초월하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 이게 다가 아니라 이게 훌륭하지만 이거를 넘어서는 세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감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지점이 장자를 읽으면서 후대 사람들이 특히 예술가들이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을 읽을 때마다 되게 니체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니체가 당시에 그 헤겔로 그 대표되는 지성과 이성과 논리의 세계, 절대와 가치와 절대정신, 변증법 이것의 세계에 대해서 키에르 쇼펜하우어와 함께 격렬하게 비판을 하죠. 그런 외부의 가치, 신이라든가 밖에서 들어오는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믿질 않고 그런 것을 다 부정을 하죠. 그런 게 허무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 허무주의를 이기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의 충실을 한 걸 얘기를 하면서 그 문장이 예술적이 되고 그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를 이제 강력하게 이 얘기를 하죠. 서로 이제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장자의 세계는 다른 세계를 얘기하고 있고 진정한 명이라는 것은 우저용이다. 고정된 가치, 확정된 가치가 다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선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감지한다는 것. 저는 사실 이거를 시인의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막연한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논리의 세계가 있고 정합적인 세계가 있고 합리적인 세계가 있지만 그것을 넘어선 세계가 있다는 어떤 직관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고를 하는데 자극이 되는 그런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